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정입니다. 아유, 지금도 지나와서 약을 얻고, 그리고 하도, 네. 이거 학원차 많이 다니죠. 네. 이들이 자신들을 정당화하려고 학원차를 많이 씁니다. 네, 다들 아시죠? 저 차들 내려오는 거 보십시오. 네. 이렇게 앞뒤로 둘러싸고 저기 또 준비하고 있고요. 사람들 오고요. 네. 지금 저기 밤 9시 시간이 지금 9시입니다. 여기 뭐 한산한 거리인데 보십시오. 핸드폰으로 저기 이제 얼굴에다 화학 약품을 쏘고 갔습니다. 뭐 차 안에서 제가 지금 지내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전파 무기가 화학 약품 테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약을 엄청나게 뿌렸습니다. 이 지금 영상을 찍을 때면은 화학 약품 중에 이제 무력화 시키는 약들이 있어요. 예, 무기력하게 만들고 기억력도 감퇴하게 만들고. 예. 지금 보면서 무기력화하게 만들고 지금도 머리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이라 차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 3년 반 동안 지금 이들에게 조직 스토킹,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직 스토킹, 뭐 민간 사찰 옆으로 지나가죠. 이 일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응팀하고 전국의 민간인들, 그 다음에 기업들, 전국의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할 거 없이 노인회, 무슨 뭐 등산회, 뭐 어린이집, 예. 이런데 할 거 없이 모두 MOU를 맺어가지고요. 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학약품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게, 이들은 이 화학무기가 무력화 기능이 있고요. VX 살인캐스 이 화학무기는 신경 화학물질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를 아시면은 이들이 왜 이 대한민국에서 화학약품을 쏘는지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화학무기는요, 오감을, 사람의 눈, 코, 입, 귀, 피부 자극, 모든 신경, 근육, 호흡곤란, 기침, 가래, 눈물, 콧물, 구토, 설사, 배설까지. 그리고 살인캐스는 전기자극입니다. 찌릿찌릿하게 맞는 부위에. 예?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경련이 오죠. 예. 맞으면은 그쪽에 이렇게 만약에 등에 맞으면 이렇게 딱 구부러집니다, 몸이.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강력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화학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정량이 넘으면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요, 그 이하로 사용할 때는 이들이 그래서 이거를 화학약품을 희석을 해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쏘려고 이렇게 차량,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동원해서 둘러싸고 계속 쏘는 것입니다. 핸드폰, 가방, 우산, 차량 밑에 하부에 노즐, 그 다음에 차량 안에 썬틴이 다 돼 있죠. 그 안에 또 운전자 말고 다른 사람이 조준을 해서 여러분들 머리하고 얼굴에 맞춥니다. 이 화학무기의 원료 중에 붓산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거 제가 동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붓산의 특징은요, 수증기화돼서 물체를 거의 모든 물체를 뚫고 통과를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투과성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직직선을 갖고 있어요. 미세량의 불사는 수증기화해서 기체화, 이게 변화가
굉장히 자유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쏠 때는 수증기화된 그 화학 무기를 아주 미세량을 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 안에 있으면 유리를 뚫고 이 철판을 뚫고 플라스틱을 뚫고 들어옵니다. 집에 계실 때, 안에 계실 때, 그때도 밖에서 쏘면 벽을 뚫고 여러분들 그 몸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증언을 들어보면요, 영상을 보면요, 이 일을 당하는 분들 영상을 보면요, 텔레비를 보려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여기에 계속 맞는다고, 뚫어질 것 같다고, 그래서 이렇게 피하면 또 괜찮다고. 그게 뭐냐면 계속 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화학 무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경계를 교란하는 화학 물질이고, 신경계를 마비시키고, 그리고 고통을 주고, 적은 양으로는 결국에는 과다량이 치사량이 되면은 경련과 호흡곤란, 구토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신경계통이 정지가 되는 것이죠. 실신했다가 이제 경련하면서 실신해서 지쳐서 근육이고 뭐고 다 그 독성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VX 살인가스 등 이런 화학 무기들의 모든 그 원료는요, 신경 화학 물질입니다. 즉 정신과 치료제랑 같은 성분입니다. 실제로 VX 살인가스에 들어있는 그 제가 이름은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자료를 제가 정밀하게 좀 확인을 시켜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모든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원활하게 좀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좀 계속 지켜봐 주시면요, 언제든지 그거는 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VX 살인가스만 하더라도 신경계를 자극하는 물질로서 그 치매, 그 영어로 그 뭐죠? 또 영어로 또 있죠. 지금 제가 약품 테러를 맞아가지고 좀 많이 버벅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처음하고 좀 틀리죠. 이 약품을 맞으면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숨쉬기조차도 힘들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 정도로 이 신경계 화학 물질이라, 여러분들이 정신과 치료약을 먹으면은 정신과 치료약하고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정신과 치료약을 먹으면은 뭐 생각도 안 되고 그냥 쓰러져 잠을 자거나, 또는 너무 많이 우울증 같은 걸로 너무 많이 이렇게 깔아앉아 있을 때는 자극을 각성을 시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신경계통의 물질들이 있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VX 살인가스에 들어있는 성분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제인 그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요. 알츠하이머를 치료하는 치료제하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이 화학 약품을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 이 불산이라는 물질은 물체를 통과하고 일직선으로 수십 메다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매우 특이한 성질입니다. 그리고 수증기화돼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한 화학무기의 성질 때문에 화학무기를 매우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살상무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총을 쏘거나 이런 걸 쏘면은 당한 사람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학무기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요, 이 얘기가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공격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1, 2차 대전 때 그 전부터 화학무기가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이것이 그 화학무기의 특성, 또 불산의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요, 그 발사체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도저히 개인이 옆에서 쏴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그 발사체가 어느 물건에 가방, 스마트폰, 뭐 주머니 같은데 숨겨서 쏴도, 키홀더 이런 데에서 쏴도 도대체 그 물체 발사체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지경까지 지금 상황까지 와버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일이 저기 뭐야 그 세계 뭐 정부 뭐 일루미나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닌, 예? 특정 지을 수 없는 단체나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일은 세계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도 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저기 20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전부터 사실은 이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더 강화가 됐죠. 그런데 그 정신건강복지법이 통과됐는데 이미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선진국들은 그 전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먼저 그걸 그대로 따라온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개정을 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만 됐던 이유는 요즘 한 5, 6년 전부터 전 국민들이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조울증, 치매, 이러한 정신병과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죽어가는, 그리고 자살, 살인이 사건이 만연하는 나라가 됐죠. 근데 우리 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는 더 심한 지경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바이러스 때문인 걸 알게 됐습니다. 6년 전에 제 몸이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전국 국민들에게 번져가는 바이러스를 알 수 있었고요. 3년 동안 제가 그 바이러스를 수천 번을 공부를 몸으로 겪으면서요, 면역력이 낮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6년간 거쳐가지고 몸이 그렇게 망가지셨는데 확 늙어지죠. 피부도 하얘지거나 노래지고, 네? 또 검게 변하거나 확 늙어집니다. 머리도 하얘지고, 예? 피가 염증 때문에, 예, 늙어지는 겁니다. 골마서. 예. 지금 뉴스를 보시면은 현대인들 몸에는 염증이 대량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의사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편한 사회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단 한 번도 1년도 전쟁을 안 치르지 않은 나라입니다. 거의 가족들이 20살도 못 넘겼습니다. 자식들이 10대가 되면은 장가를 보내야 됐습니다. 왜? 전쟁터 나가서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예. 맨날 피난을 다녀야 됐고 전쟁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가 더 그 와중에도 전부 후손들을 낳고 어려웠지만 건강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 6년 전부터 전 국민이 환청환각이 들리고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증상을 앓고 있고 점점 심해져서 지금 자살하고 살인사건, 온갖 흉악범죄를 일으키고 있고 엄마들은 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스트레스 때문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뭐 때로는 조현병이 별거 아닙니다. 망상, 환각 들리면 조현병으로 진단을 합니다. 의사들이 망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차트에 적을 때는 조현병으로 체크가 됩니다. 예. 이와 같이 모든 국민들이 그러한 정신질환을 시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6년 동안 바이러스 때문에 진행이 된 것이고요. 그거는 점점 더 가속화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울증이신 분들은 계속 우울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울증에서 공황장애, 조현병으로 금방 넘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으로 제가 그 병을 알게 됐고, 저는 3년간 그거를 수천 번 겪으면서 몸에, 여러분들이 6년 동안 겪어야 될 그거를 저는 한 열흘 만에 겪었습니다. 그 몸이 망가지는 현상을요. 왜냐하면 면역력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3년간 그걸 수천 번을 겪었고요. 저는 치료제도 약도 못 먹었습니다. 항생제나 뭐 이런 거를 못 먹었습니다. 면역력이 낮아서. 그래서 하루에 벌침을 600대씩 몸에다가 600대씩 맞아가면서, 제가 오늘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벌침 자국 올려. 예. 이런 식으로 온몸에 다 있습니다. 이게 벌침 자국인데요. 하루에 600대씩 맞아가면서 버티면서 병을 수천 번을 몸으로 공부해서 3년 만에, 제가 3년 반 전에 치료제를 우연한 계기로 개발을 하게 됐고, 그 약을 빼앗기 위해서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이렇게 둘러싸고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모든 동영상에서 계속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 동영상이 뭐 인기 있는 동영상이 아니라서 많은 분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관계로 제가 지금 바이러스에 관해서, 또 이 지금 이 조직 스토킹 전파 무기에 관해서, 또 이것이 그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 긴급 대응팀으로, 또는 긴급 대응팀을 구성을 해서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예상자, 왜 너무 많은 국민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개 중에 자살이나 흉악범죄가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모든 국민들이 자살이나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법으로 이미 그것이 포화 상태가 돼서, 지금 법으로는 그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정신질환 예상자를 까지도 이들이 둘러싸고, 이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외부 치료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 치료제로요. 이것이 가능한 게 그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보면요, 180여 개국 가입 국가들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기를 권장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2021년도까지 연구를 한 그 모든 결과물들을 공유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도 모두 알려야 되고요. 또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하고 빌 게이츠가 백신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생화학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연구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것도 제가 다룰 것입니다.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2004년도인가부터 사스 때부터죠. 그때 사스 때부터 심각한 바이러스가 전 국민들한테 번지고 있습니다. 많이 번지기 시작했고요. 메르스 때부터, 그 메르스 직전에 우리나라 자료를 보시면은, 100분 토론해 보시면은 잠복성 결핵이 전 국민들한테 번져가고 있다. 그 맥을 끊으려면은 고등학생부터, 학교부터 전국의 고등학생한테 치료약을 먹여야 된다. 전 국민한테 먹이려면 결핵약은 너무 독하니까 노약자들한테 위험하다. 그런 100분 토론까지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2015년도쯤 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부터 전 국민들한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심하게. 그렇기 때문에 세계 국가들은 전 세계 국민들한테 바이러스가 번져가는 거를 알리지 못했고,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같은 그 바이러스 전파력과 그 데미지가 강한 바이러스를 4급 5급 이상의 바이러스를 연구할 수 있는 연구소를 각국이 연합으로 세계 몇 군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입니다.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는 프랑스에서 설계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 연구팀들이 합작으로 6년 전부터 2004년도부터 설계를 해서 2015년도께 완공이 돼서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고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각국은 모든 제약회사에
전액을 지원하면서 어떤 치료제를 만들라는 오더를 내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2015년도께부터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죠. 모두. 네. 각 전 세계의 연구원들도요. 그 다음에 이들은 3년 전에 바이러스를 합쳐보니까는 그것이 팬데믹이 오더라. 코로나 바이러스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각국의 연구원들이나 제약회사 연구원들이나 빌 게이츠와 같은 유명인들이 왜 약속이나 한 듯이 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바이러스 연구를 시작했고 왜 갑자기요? 사람들한테 번지지도 않았는데 왜요? 예? 박쥐한테 있는 걸 왜요? 그러면 박쥐한테 있었으면 박쥐를 죽이면 되지 않았습니까? 박쥐 하나도 안 건드렸습니다. 사람들한테 번져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를 연구했던 거고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고 치료제를 개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사스 감기, 폐렴, 결핵, 사스, 메르스, 코로나 19 지금요. 그 모든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통하는 통칭입니다. 네? 코로나 19도요. 그 안에 속하는 겁니다. 코로나 19도 코로나 바이러스긴 한데 2019년도에 발생을 했다 해서 코로나 19로 불리우는 거죠. 즉 사스 때부터 2003년도에부터 전 세계 국민들한테 코로나 바이러스가 번져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바이러스는요, 몸을 숙주로 삼아서, 바이러스의 특징입니다. 몸을 숙주로 삼아서 그 영향력이 커집니다. 점점 몸이 아파가면서 바이러스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또 공기 중으로 서로 오염이 돼서 합쳐져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형성이 됩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 매스컴으로 많이 아시는데요. WHO에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가 안 된다라고 계속 속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 의사들이 연합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염된다라고. 왜 WHO에서 전 국가에서 공기 중으로 감염이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사회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예, 그것까지도 상식적인 것까지도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2010 사스 때부터 시작돼서 메르스 시점에서 전 국민들한테 엄청난 바이러스가 번져가고 그 바이러스가 점점 커져간다라는 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전 세계의 공황이 올 텐데요. 그래서 알리질 못하고 치료제들을 개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 바이러스는 사람들 몸에서 무기력,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치매, 정신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또 몸은 염증을 옮기는 거죠. 염증을 나게 해서 온갖 희귀질환과 암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과거에 암 치료가 한 군데 생겼으면은 방사선 치료나 치료를 받으면 나았었는데 요즘은 온몸이 염증이 발생하는 바람에 그 암이 온몸으로 번져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죽게 되는 이유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료제가 그 바이러스의 치료제고 모든 지금 말씀드린 질환의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느낌적으로 아시겠지만요. 이 일은 자연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힘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세계인들에게 마지막 심판으로 내려주신 역병입니다. 잠깐 끊었다 가겠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전 세계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은 아니다, 안전하다, 막을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바이러스일 뿐이다, 이렇게 안정화 때문에 그렇게 태도를 취하지만요, 바이러스 감염도 속여왔고요. 그런데 모든 분들은 지금 현 상황을 보고 자연재해라든가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또 온갖 희귀질환, 암으로, 정신병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경전에 나와 있듯이 그 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때가 그 심판 때인데 누군가가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고 누군가가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얘기해 줄 때를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이 빠져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 그대로의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리신 역병이고요. 제가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그 병을 알게 됐고 치료제를 갖게 됐습니다. 저는 이 치료제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저에게 정보를 빼가고 바이러스를 피해가는 방법이라든가 대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치료제를 빼앗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이들이 지금 저를 감싸고 있고 화학무기로 테러를 하고 있고 온갖 만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거를 지켜왔습니다. 왜? 이 치료제는 올바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협력한 사람들만, 또 사람들을 위해서 올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한테 손에 넘어갈 경우 치료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계속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낱낱이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병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 아프고 지금 그런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병을 앞으로 영상으로는 그걸 알리고 치료하는 것에 전념을 할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 벌어지는 수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 이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그것부터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그 정신질환자들이 넘쳐나니까 발의된 법안이고 전 세계에서 지금 이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전부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부 치료가 돼야 되고 이 전 세계적인 만행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보십시오. 저기도 한 명 금방 지나가죠? 지나가고 저는 계속 얼굴에다 약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버벅거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들을 모두 정리를 해서 하느냐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이걸 핸드폰으로 이렇게 24시간 둘러서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핸드폰 하나로 그 작업을 해내기가. 그래서 엊그제부터는 제가 조금씩이라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거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제가 이렇게 화학무기 용도 건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말씀드릴 건요, 정신건강복지법 이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법안은 안 뒤져봤는데 기사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일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응팀과 MOU를 맺은 시민들이 화학무기로 테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간단한 부분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맨 뒤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국제협약 내용입니다. 발췌를 해 놓은 건데요, 국제 협력 제11조인데요. 협약의 이행과 화학산업의 평화적 이용을 진흥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장려할 것이고, 해박 발효구 OPCW는 다양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창설 운용해 오고 있다. 예? 화학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지원 또는 공동지원, 예? 개발도상국의 개인, 기업,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 서비스, 개발도상국 또는 체제전환 외국 회원국의 화학자 또는 화학기술자를 위한 연간 훈련 코스. 예. 저 지금 OPCW는요, 여러분, 저 화학무기 금지 연합을 말합니다. 180여 개국이요. 여기에 이제 11조항에 지금 여기 계속 머리통에 예, 작업을 방해하기 위해서요, 계속 머리통에다가 살인가스를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 화학금지연합의 11조항에 보면은 평화적인 목적으로, 요거 말고도 더 정확한 또 그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요거만 지금 찾은 게 요거뿐이라서,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권장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기술에 대해서 각국한테 기술을 이전한다, 공무원이나 저기 정부 기관에게 이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학무기는 1, 2차 대전 이전부터 만들어졌는데요, 지금은 2021년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이 되어 왔겠습니까? 과거의 그런 테러와는 다릅니다. 안 보이고요, 지금 안 보이게, 예, 숨어서, 그리고 또 정신과 치료제로서 외부 치료제로 사용합니다. 알약은 먹어서 치료가 되지만요, 이것은 피부로 흡수가 됩니다. 예. 그런 치료제로 지금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제가 발제를 해놓은 건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보겠습니다. 화학무기 금지협약 및 화학무기 금지기구 관련 주요 이슈. 상해 또는 일시적 무능화를 일으키는 물질, 예? 꼭 살상을 하는 물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해나 무능화를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화학무기의 기능입니다. 또 다른 기능입니다. 또 질식작용제, 신경작용제, 무능화작용제, 폭동진압작용제, 방해작용제, 이렇게 여러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사용하는 거는 무능화작용제, 신경작용제, 질식작용제, 폭동진압작용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해작용제, 이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쉽게 얘기해서 살인, 자살, 흉악범죄를 무능화나 폭동진압이나 방해작용제로 기능으로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작용제는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신경작용제 한번, 다른 건 이해하셨을 테고 신경작용제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저기 정신과 치료약이 치료가 안 됩니다. 예? 대부분 치료약을 그 심해진 상황에서 약간 완화는 되지만 치료가 되질 않습니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은 점점 심해집니다. 즉, 이 화학무기에 있는 신경작용제도 지금 정신과에서 쓰고 있는 그 신경작용제입니다. 정신과 치료제도. 예.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나누어서 화학무기를 지금 계속 연구해왔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지금 각국에 사용하는 걸,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걸 권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기 화학무기 금지 연합에서요,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예, 요거는 이제 호흡기, 눈, 피부, 소화계통, 눈, 피부뿐만이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아무 작업 없이 흡수되어 목표물에 대비하지 못하도록 하며 신경계통에서 신경 자극의 전달을 방해함으로써 그 효과를 발휘한다. 예. 신경계통에 자극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호흡기, 눈에 이렇게 아무런 자극 없이 흡수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불산을 섞으면요, 불산을 섞으면 따갑고 간지럽기도 하고 따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흡수가 빠릅니다. 불산의 특징이 피부에 닿으면은 뼛속까지 짧은 시간 안에 흡수를 시키는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무기에는 불산이 꼭 들어갑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물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사람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무력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일시적, 육체적 또는 생리적 효과를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경과 후 없어진다. 예, 없어진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려왔던 겁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들이 계속 둘러싸고 쏘는 이유는요, 이 약의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24시간 둘러싸는 이유는요. 지금 이 신경계 화학 무기는요, 이제 무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화학 약품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요. 이것은요, 여러분, 누가 쐈는지 알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약품은 테러를 하고 나서 그 약의 성분이 날아가 버려야 됩니다. 몇 분 안에. 예? 그게 특징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쏘는 거라고. 둘러싸고 있는 거라고요. 예? 계속 핸드폰으로 이렇게 조준하고 가방 같은 거 메고 다니면서 계속 옆에 지나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프죠. 안 보이게 지금 무기로 테러를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한번 맞으면요, 몇 분간 지속이 되는데 떨어질만 하면 또 지나가면서 또 쏘는 겁니다. 계속. 예. 그 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육체적 생리적 효과를 일으킨다. 예. 방해작용, 호흡장애, 생리적 효과를 유발. 예? 자, 생리적 효과까지, 예, 여러가지 육체적으로 신경적으로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지만요, 생리 현상까지 조절한다 이겁니다. 호흡, 설사, 아까 말씀드렸죠. 설사, 복통, 가스, 예, 기침, 구토, 예? 보이지 않는 그 한 방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한 모든 약품들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그 증상과, 용량에 따라서 증상과, 그 다음에 느끼는 몸으로 느끼는 그런 것들, 냄새 같은 거를 제가 지금 모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영상으로 찍어 올리겠습니다. 예. 화학무기는 비정규전, 심리전, 테러 등의 극도의 공포심과 혼란을 야기, 예, 전쟁에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 테러. 예? 테러가 뭡니까? 미국에서 테러가 뭡니까? 예? 총기 난사 사건이, 학생들이 총기 난사 사건이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걸 테러로 규정한 겁니다. 그 학생들한테 경찰들이 총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인도적으로. 그럴 때 화학무기로 진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것이 지금 자살, 그것도 자신과 타인을 해하는 걸로 정신질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F코드로. 예? 그렇기 때문에 테러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타인을 해할 수 있고 자신을 해할 수 있고 사회에 부적절한 상태다. F코드가 있습니다. F코드로 규정을 해서 그 사람들은 항상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네, 그런 자료들을 제가 지금 다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장 중에는 독성이 없으나 발사 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도중 폭탄 내부에서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고독성 화학제로 변하여 막대한 인명피해를 유발한다. 이 말은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화학무기면 이 지금 어린애들까지, 학생들까지 모두 이걸 쏘고 있다면 화학무기를 어떻게 그렇게 소지를 하고 쏘고 다닐 수 있냐? 저들은 데미지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예. 화학무기는요, 최소한 2가지 성분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 성분을, 독성을 없애기 위해서요. 그 2가지를 발사체에서 합쳐지면서 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완전히 밀폐된 상황에서요. 예? 그래서
소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큰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서로 쏠 때 같이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화학무기, 화학약품을 희석한 액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10대 맞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이 대상자들은 수백 대씩, 수십 대, 수백 대씩 맞고 있기 때문에요. 그 데미지가 오는 것이지, 그들은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증상은 수분에서 수십 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예. 그러한 또 안정성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것을 치료제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건 아까 본 거고요. 예.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복지법, 건강복지법 그 기사를 한번 볼 건데요. 자, 1차적으로 제가 이게 정리가 좀 돼 있지 않습니다. 국립서울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간판을 교체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예? 왜 갑자기 2016년도에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정을 했을까요? 예? 의료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정신건강사업부 등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국립정신병원의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한 조치다. 네? 수많은 국민들이 우울증,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그 사고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전담병원을 설치했다 이겁니다. 네. 지금 그 병원이 이 점파먹이 조직 스토킹에 으로 알고 있는 이 사건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예. 그리고 전담 인원들을 보충할 것이고 그런다고 그랬죠. 예. 그것이 지금 이 긴급 대응팀이고 MOU를 맺은 전국의 시민들입니다. 예.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으니까요. 그 정신질환자들, 예를 들어 이제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키는 데에는요, 이렇게 동의 입원이 있고요, 예? 뭐 행정 입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나뉩니다. 복지부 응급 개입팀 신설,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예. 응급 개입팀, 예. 응급 개입팀이 뭡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스토킹을 말하는 겁니다. 예? 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급개입팀이 신설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장에 퇴원 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하고, 정신건강증진시설 의 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퇴원 환자들의 각종 정보, 예? 개인정보를 그쪽에 넘겨준다는 얘기입니다. 비치하도록 하고, 말을 꾸민 겁니다. 전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 중 난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맞죠? 통보하되 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개인 정보를 넘기는데요, 알려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걸 사전에. 그러나 퇴원 후 지속치료를 위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 지원제도 등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기사가 좀 빠졌습니다. 알려야 되는데, 예. 개인이 그것을 허용치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알리지 않고 개인정보를 넘겨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핸드폰으로 이게 클릭이 잘못되면 그게 딱 싹 지워집니다. 예,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나올 겁니다.
그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퇴원을 했는데 어떤 치료를 한다는 겁니까? 지속 치료를 외래 치료 지원제 등 정신질환자를 지속 치료 지원을 한다. 예. 외래 치료제 지원제요? 예? 퇴원했는데요. 예? 만약에 정신질환자가 병원에 입원이 됐다, 감금이 됐다, 강제로, 행정 입원은요, 동사무소 직원이 그냥 다이렉트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예? 본인 동의 없이요. 경찰에 신고하면 데려가서 경찰이 그냥 의사 앞에서 사인 받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예? 그게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한 통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데려갔는데 의사가 사인 안 해준다고요? 예? 무조건 망상으로 해줍니다. 예? 그 망상이라는 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둘러싸고 약을 뿌리는 겁니다. 정신과 진단 그 매뉴얼을 보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정신질환자인지 아닌지 한번 이거 체크해봐라 그러고 이렇게 매뉴얼을 준단 말입니다. 체크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나를 사람들이 둘러싸고 약을 뿌리고, 먹는 음식과 밥에다 약을 뿌리고 있다, 둘러싸고 날 째려보고 욕을 한다, 이런 란이 있습니다. 정신질환 검사하는 용지에, 시험지에. 제가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단어조차도 생각이 막 안 납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망상 환자로 엮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자살 센터에다 전화를 해서 힘들 때, 나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상의를 하거나요, 자살 방지 센터에. 또는 여러분들이 동사무소에 가서 좀 언성을 직원하고 언성을 높였거나요, 또는 술 먹다가 친구들이랑 다툼이 일어나서 경찰이 왔거나요, 그러면 바로 그 명단에 들어갑니다. 네? 요즘은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정신병원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살과 흉악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예상자로 미리 그 사건들을 막는다라는 미명하에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됐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입니다. 또 볼게요. 낮병원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 처우 개선. 예? 낮병원 활성화가 뭡니까? 낮병원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퇴원해가지고 병원 다닐 일이 있습니까? 안 갑니다. 약이나 받아 먹지. 예? 외부에서 계속 외부 치료를 하겠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예? 그리고 시설을 확충하겠다. 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합니다. 예? 정신질환자에 의한 자타행동 등 신고 시 경찰, 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어느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 개입팀을 설치하여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경찰, 소방관과 함께 현장 출동 및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응급개입팀은 응급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안전, 유도, 예? 상담을 제공한다. 예? 정신질환자가 자타에게 해를 갈 사람으로 판단이 될 시, 자살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살의 위험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살센터에 통화를 해가지고 나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상의 한마디 하면은 그 개인정보가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넘어가고요. 그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응급 대응팀을 두고 거기에는 시설을 확충해주고 인원들을 보충해준다라는 법안입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들을 조직 스토킹하고
전파무기라고 한다라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합법으로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따라다니면서 불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법안이 있기 때문에 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여러분. 예? 그리고 정신건강 전문 요원,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의사 중 1에서 3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 정신건강 전문 요원으로 인정된다. 예?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구비가 돼 있다는 거죠, 같이.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 그들의 처우 개선, 예. 그 다음에 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협력, 예? 강화하고, 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전담 조직 설치. 예. 제가 말씀드렸죠? 현장 대응을 한다. 예? 감시하고 통제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려고 이제 복지센터의 인력을 확충하고요. 그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경찰,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의 협력 체계. 예? 경찰과 법무부도 같이 협력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피해자들 당하시는 분, 여러분들 둘러싼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 전담 조직 설치. 예? 여러분들 지금 전파무기 조직 스토킹 당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지금 이 내용입니다. 예? 경찰서 가도 다 한패고요. 119도 마찬가지고요. 법원, 언론,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예? 다 한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 여러분들의 자료가 다 이미 컴퓨터 파일로 다 전송이 됐습니다, 연락으로. 정신질환자다, 위험 대상자다.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을 혐오하는 눈으로 보고 화학무기 테러를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예? 이 법안 때문에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전 정신질환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건으로 이렇게 연루가 됐습니다. 예? 나중에 제가 또 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중 무기력 공황장애가 있다 하더라도요, 전부 자살을 하거나 살인 사건을 흉악범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런 범죄들이 만연하니까 각국 정부는 이렇게 단정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상자들까지도 이렇게 경찰, 법무부까지 전부 협력을, 언론도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예? 정신건강복지법에요. 예? 언론도 지금 한패입니다, 여러분. 응? 이거 언론사 가서 아무리 변호사 만나서 아무리 소송하고요, 언론사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정신질환자로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저부터요. 예? 이거를 법안을 아시면요, 모든 상황이 지금 이해가 다 갑니다.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예. 또한 시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 전담 조직 설치. 예? 이것이 지금 모든 지금 동네에 마련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일을 하겠다 이겁니다. 네. 복지부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요, 여기도 경찰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로 구축하겠다. 예? 외래치료지원제 등 전신질환자들 지속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겠다. 외래치료지원제도, 예. 치료지원제도, 예. 외부치료, 외래치료, 예? 낮 병원화 치료. 아까 기사에서 제가 읽어드렸죠.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둘러싸고 지금 화학 신경계 약품을 치료제라고 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예? 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예?
정신건강보호센터에 응급 게이팅 응급 게이팅 설치. 경찰, 소방관, 뭐 법원, 뭐 법무부 다 협력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출동해서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상자니까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경찰하고 뭐 법무부하고 전부. 더군다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장은 개인입니다. 개인이요? 물론 법으로 전부 그들에게 막강한 지금 권한을 줬죠. 모두 그들에게 정부기관이 법원부터 경찰까지 그들에게 모두 개인 정보를, 일반 국민들을, 예상자들을, 정신질환 예사장들까지 개인정보를 모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주라고 얘기를 했으니, 법안을 만들었으니까요. 막강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전국에다 그 시설을 만들었죠. 정신건강복지센터. 예? 예? 그리고 출동해서 정신질환을 여부를 확인해서 대응을 한다. 여러분들 뉴스에 나온 거 봤습니까? 대응을 어떻게 합니까? 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요, 법치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겁니까? 당신 뭐 싸우면서 뭐 병 들었어? 그렇다고 정신병원에 가둘 겁니까? 예? 치지 않았는데요? 예? 그냥 어우 하면서 들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다툼하다가 대응한다 이겁니다. 사고 나기 전에 미리 대응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거기에 대응을 해서 물리적으로 체포를 하거나 그러면요, 법적으로 이건 바로 소송감입니다. 예? 근데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긴급 대응팀이 화학무기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무력화. 예? 그냥 쓰러뜨리는 거라고요. 예? 생활도 여러분들 어디 가나 계속 약 맞고 있습니다. 예? 예? 계속 이 희석액으로 누적을 시켜놓고요, 뭐 사고 치거나 어디 활동을 하거나 만약에 언론사를 가거나 알리러, 예? 그럼 그냥 주저앉힙니다. 약으로요. 그게 대응입니다. 지금 말하는 거. 응급 게이팅 응급 상황 시 현장에 출동하여 정신질환 여부 판단. 예,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 출동해서 질환을 판단 어떻게 합니까? 안전유도 어떻게 합니까? 예? 최근 진주방화 살해 사건을 관련하여 정신병력에 있는 범인에 대한 보건소 미통보 등의 문제로 지적되고 보건당국과 경찰과의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예? 뭐 요 부분은 이해하지만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 처우 개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이게 뉴스 이게 이제 제목이니까요, 찾아보시면 그대로 있는 건데 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간추린 겁니다. 중요한 것만. 현 체계는 경찰관이 단독으로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기 어렵다며 경찰을 지원하는 정신응급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긴급 대응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화학무기 테러, 전파무기 테러를 하는 사람들이요. 경찰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행적임무를 신청하는 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다면 이번 사고는 예방 가능했을 것이다. 현행법의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 입원, 행정임무는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네? 현행 강제 입원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위기 상황에서 적절히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의 인신구금을 입원 접합 성심의 심사하는 현 체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아가 사법 입원을 통해 국가가 강제 입원을 책임질 것을 주문했다. 자,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보시면요, 현행법으로요, 보호자 의무자 입원, 보호자가
보호자가 신고했을 때 입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응급 입원은 사고로 쳤을 때 입원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행정 입원은 행정기관에서 시청, 구청, 장, 뭐 그런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신고하면은 입원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 행정 입원은요 개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예? 지금은요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해서 경찰 부르면 그냥 바로 입원을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요. 예? 어떤 거를 발휘하냐면 사법입원을 사법입원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입원 제도는요 법원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판사가요 모든 걸 판단하고 모든 걸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인지도 법원이 판단하고요, 사고를 칠 건지 안 친 건지도 미리 판단을 하고요, 구속이나 감금도 판단을 하고요, 언제까지 구속시킬 건지 감금할 건지도 판단을 하고요, 모든 걸 사법부에다가 맡긴다는 얘기입니다. 예? 행정입원 행정부에서 하던 것도 행정부에서 하는 거를 사법부에서 행정입원 잘못된 거는 사법부에서 이렇게 제재가 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안 되겠다. 이제는 사법부에서 환자인지 사건을 일으켰는지 안 일으켰는지 구속시킬 건지 얼마나 감금시킬 건지를 전적으로 권한을 주는 그 입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년에 발의한 정식 건강복지법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강제 입원과 퇴원을 국가가 책임하에 공공성을 높이며 위기 상황에 환자가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위험을 최소화한다. 예? 맞죠? 예? 보호자의 동의도 필요 없이 그냥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예? 사회에서 정신질환자든 예상자든 알아서 하겠다 이겁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환자의 인권과 배치되는 법이라는 일부 반발에도 국회와 복지가 정신의료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의료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 지금 국회하고 복지부에서 국회하고 복지부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질환자나 예상자나 막 마음대로 그냥 환자의 개인이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그냥 사고를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둘러싸고 외부 치료를 하고 화학무기를 쏘는 거를 국회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반대를 해왔는데 의료기관에서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자살이나 흉악범죄를 막을 수 없다. 이 법안들이 발의가 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의사를 정신질환자가 이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더 이 의사들이 강력하게 이러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 중 자타의 위험이 있음에도 치료를 중단한 채 퇴원한 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장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과
복지센터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모든 개인 기록을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나가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이 환자를 발견할 시 시군구청장에게 외래치료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야, 이거 시구청은 경우 정신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지원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외래치료 명령 제도를 강화했다. 예? 환자를 발견할 경우, 네. 환자를 어떻게 발견합니까? 시구청장이 말이나 됩니까? 예? 둘러싸고 예상자까지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정신질환 예상자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긴급대응팀에서 둘러싸고 있다가요. 예? 자살하려고 한다. 또 흉악범죄를 일으키려고 한다. 할 때 바로 거기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정신질환의 진단이 있고 없고 이걸 떠나서 환자라고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정신질환자다. 예? 외래치료 지원. 예? 이 외래치료 지원은요, 병원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병원으로 만약에 감금을 했을 때 3개월 법적으로 치료를 감금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을 하면은 외래치료 지원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외부치료제, 외래치료제, 예? 뭐 낮병원화, 예? 둘러싸겠다는 얘기죠. 치료제, 화학약품이 신경계 약품을 외부 치료제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외부에서 피부를 흡수시켜 가지고 치료를 한다는 이겁니다. 예. 제가 지금 약을 너무 많이 맞아서 너무 힘이 든다 몸이. 정신과 환자의 경우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증세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통제가 사라진 지역사회로 돌아간 이후의 적응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른다. 따라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태어난 뒤 이 사례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예. 예.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아 증세가 호전됐다 하더라도 통제가 사라져서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계속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예? 예? 밖에서 계속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즉슨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개인 정보를 모두 주고 긴급 대응팀이 외래 치료라는 미명하에 둘러싸고 언제 사고를 칠지 모르니까 항상 감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팀이 항상 감시하는 이유가 둘러싸고 감시하죠. 통제하죠. 통제 말 그대로입니다. 개인 자료를 준다라는 건 감시, 주소, 이름,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은 개인 정보를 모두 줘간다. 대기업에서 이 정신질환자인데 예상자인데 감시해야 되니까는 정보 주시하면 다 주고 거기 해킹 프로그램 다 까는 겁니다. 감시, 통제, 둘러싸고 통제, 치료, 외래 치료, 약 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삼박자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시, 통제, 치료, 외래 치료. 통제 나왔죠. 개인정보 들어간다는 건 감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퇴원 후 지속적인 사료관리를 통해 투약 등의 재가 서비스나 정신건강센터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병의 치료가 완료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투약을 한다고요. 예. 퇴원 후 지속적인 사료관리를 통해 투약.
예? 예? 통제, 예? 사례관리, 투약. 외부에서 어떻게 투약한다는 겁니까? 예? 외부에서 치료제를 어떻게 투약한다는 겁니까? 병원 퇴원하고 나오면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예? 그런데 외부 치료, 낮 병원화, 감시, 통제, 예? 외부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투약을 한다는 겁니다. 약, 피부로. 외부 치료라고 그러잖아요. 외부 치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약품에 먹는 약하고 똑같은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신경계를 움직이는. 예? 거기에 불사는 그 물질들을, 그 신경계 물질들을 피부로 빠르게 흡수시키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불산의 특징도 제가 지금 자료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화학약품이요. 외부 치료제로요. 예? 예? 외부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병의 완치를, 치료가 완치되는 것이라고, 완치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외부 치료를 해서 어떻게 투약을 하고 치료를 완치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약품을 쏴서요. 계속 24시간 둘러싸겠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 기간이 1년으로 나왔는데요. 외부 치료 하는 기간이 1년을 정했는데요. 그거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라는 법안도 있습니다. 예? 계속 된다는 얘기죠. 몇 년이고. 예?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되기 전까지. 그것들을, 모든 것들을 본인과 보호자들한테 알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유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안 때문에. 예? 환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스스로 병을 인지하기 어려운 정신과 환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사후 관리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며, 자 보십시오. 정신과 환자들의 특성으로 인지를 못한다. 응? 정신과 환자들의, 정신병 환자들의 특성은 이런 상황을 인지를, 올바른 상황을 인지를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이후 지역사회 연계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진정 환자를 위한 방향인 만큼 이번 법 개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 이거 보십시오. 일본, 미국, 외국들이 이미 사후에 병원에서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외래 치료, 외부 치료를 한다. 예? 투약도 하고, 외부 투약도 하고, 예? 통제를 한다. 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안이 그렇게 돼서. 예?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라고. 개인한테 알리지 않고 보호자한테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이런 상황을 치료로 보는 겁니다. 정신질환자로 봐. 예상자로 보고. 예? 지금 이 일이 여러분들 전파무기라고 이렇게 둘러싸고 전국에서 모든 시민들이, 나와 같은 이 시민들이, 똑같은 시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짓을 하는데 이게 이런 법안이 없이 어떻게 합니까? 예? 어떻게 이게 일루미나이트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내 친구도 하고, 하다못해, 예?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핸드폰 들고 약을 뿌리고 있는데, 이게 다 일루미나이트 저거라고요? 예? 세계 정부의 하수인들이라고요? 예?
마트 주인도요? 동사무소 직원도? 언론사도? 법원도? 의사도? 전부? 예? 지하철을 타고 뭐 철도청이고 뭐고 전부? 예? 나만 빼고 전부 다 일루미나이트 하수인이라고요? 노인들도? 노인회도? 어린이집도? 여러분, 내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법안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세계 정부에 알 수도 없는 세계 정부가 와가지고 일루미나이티니, 예? 뭐 세계 정부니 와가지고 모든 시민들을 다 하수인으로 만들고 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여기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정부가 뿌리는 겁니다. 언론이 이 법안에 협조하라는 그 내용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전부 혐오하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괴롭히고요. 당당하게요. 왜요? 정신질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게 치료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교육도 합니다. 모아놓고. 또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을 뿌리고 냄새도 나고 그러죠. 약 냄새가. 그렇게 해서 복지사가 아유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하고 의사 앞에 데려가면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우리들은 진짜 약 뿌리고 둘러싸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체크되는 거예요. 망상으로, 조현병으로요. 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약을 뿌리고 둘러싸고 괴롭힌다.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실제로 그런 일이 수많은 사람한테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정신과 진료 그 매뉴얼에는 조현병, 망상 조현병으로 체크가 된다고요. 예? 그렇게 환자로 입원시키고 합법적으로 지들 마음대로 가두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예? 가족들도 친구들도 모두, 어떤 사람은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가담돼서 합니다. 가족들 친구들이 일루미나이트입니까? 세계정부입니까? 하소인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요, 복지센터 직원이 와서요, 정신건강 복지센터 직원이 와서요, 지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이시니까 계속 뭐 누가 둘러싼다고 하고 약 뿌린다고 그러니까 좀 조현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해요. 망상 좀 그런 게 있고 가족들 너무 힘드시죠? 잘 상의해가지고 정신과 진료 한번 받게 해주세요. 제가 무료로 해드릴게요. 상담 한번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진단 딱 내려버려요, 여러분. 가족들이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거길 찾아가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삶을 다 파괴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인구 감축을 하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 부분은요. 예? 예. 본인 동의 없이 정신병원 퇴원 사실을 알리는 정신병원, 예. 본인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공유, 외래치료 명료제를 강화. 본인 동의 없이,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고 장학한테 알리고 외래치료를 강화한다 이겁니다. 외래치료 강화, 뭘 강화? 둘러싸고 감시하고 통제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를 끼치는 행동으로 입원하는 사람이 퇴원할 때, 예? 거부 의사의 표시가 있어도 통보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외래치료 명령제도 강화 역시 문제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래치료 명령제도를 외래치료제 지원제도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지원이라는 완화된 표현과는 달리 제도 대상자가 확대되었고
기간 역시 당사자 의지와 무관하게 연장될 수 있다. 자, 외래치료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대상자들이 늘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자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정신질환자가 아니래도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자살을 상담을 했거나 사소하게 경찰서를 갔거나 동사무소의 직원하고 말다툼을 했거나 언성을 올렸거나 그냥 행정기관 경찰서고 어디고 그냥 신고만 하고 하면은 바로 모든 정보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들어가고 거기서 외래치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1년으로 정했는데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이나 그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 또 너무 많네요. 진료 중 의료인 법은 환자 관리 방안은 국격 계류 중.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 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자, 퇴원 환자 방문 관리 시범, 방문 관리 찾아오겠다 이거예요. 퇴원해서 방문해서 관리해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정신과적 응급 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예? 정신과적 응급 대응 뭐 정신과적 그 뭐 범위가 어마어마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응급 대응 매뉴얼, 예? 둘러싸고 자살하거나 자타에게 해를 입힐 것 같으면은 외부 치료를 해라, 응급 대응을 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 벌어지는 일을 말하는 거고요. 예? 지역 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예?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강화요. 정신질환자들에게 보건이나 복지에서 연계 강화를 해서 서비스를 한다. 보건은요, 우리 저거 있죠, 보건소요. 그리고 그 국가에서 하는 걸 보건이라고 그러고요. 복지는요, 개인이 하는 걸 복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예? 복지센터, 예? 그 형제복지원 이런 거 센터, 예? 그걸 복지, 그래서 복지자가 붙는 거예요. 보건은 국가 행정기관 국가에서 하는 거고요. 복지는 개인이 하는 기관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기관하고 개인의 기관하고 연계해가지고 강화시켜 나가겠다. 개인에게 권한을 주겠다. 모든 권한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태어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나오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명령제도를 강화. 1년 안에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예? 자,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태어났어, 모든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 개인에게 주고 장에게 주고 1년간 외래치료를 강화하겠다. 긴급 서비스로. 예? 외부 치료제로. 예? 예? 그리고 아까 기사에서는 그 외래치료 기간은 1년인데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라고 하죠. 진주 아파트 안행등 사건 정신복지법 또다시 개정 필요성 제기. 자,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대응팀을 꾸려 응급 환자 발생 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같은 내용이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복지부의 경찰청 정신과적 상황의 현장 대응 매뉴얼을 작성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배포. 현장에서 매뉴얼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바 정신복지센터는 119 역을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응급
등에 관련한 주체들의 교육을 시행하는 등 응급 상황 대처를 책임질 기관이 명확한데 않는 데에 따른 문제다. 자, 1구 대원의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응급 대응 체계에 관련된 주체들에게 교육을 시행하는 등. 자, 응급 대응 체계에 관련된 주체들에게 교육을 시행한다? 응급 대응 시스템의 주체들에게 관련된 주체들에게 교육을 실시한다. 예. 긴급 대응팀과 지금 전반에 사회 MOU를 맺은 무슨 마음이음 대원, 이웃사랑 대원 해서 무슨 요원, 대원, 관리사 해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모집을 한 거예요. MOU를 맺어서 전부. 예? 이들한테 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나 이 일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역시부터 시, 도, 동까지 전부 지역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 지원하는 인력들에게 모두 교육을 시켜서 외부 치료제를 시행하겠다.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 이거 너무 많네요. 중요한 거 맞죠? 사전적 응급 대응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민보호 측면이라서도 국가에서 정신질환의 치료 책임이 있다면서 제대로 치료를 하려면 위기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예? 국민 보호를 위해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 예? 외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지금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급성치료의 응급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심장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을 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응급환자에게도 쉼터가 아닌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심장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하는 것처럼, 자, 심장질환 환자가 걸어가다가 갑자기 쓰러지잖아요. 심폐소생 해야 되잖아요. 예?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 죽잖아요. 자,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자살하거나 남을 해야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심폐소생술 같이 긴급 대응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서 주시하고 감시하고 약으로 그거를 물리적으로 한다? 그러면 전부 소송당해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약으로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화학무기 무력화 기능을 사용을 해서요. 신체까지도 모두 통제하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나를 째려고 길을 막고 힘들게 만들고 막 직장생활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예?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이, 이런 법안이 아니라면, 이런 이유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 일반 시민들을 보호한다.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그러려면 이렇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를 몰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면은 이 모든 사람 시민들이 협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뿌리는 약은 치료제다라고 얘기를 하면 뿌리는 겁니다. 아무 죄책감 없이. 여러분 제가 이 영상을 쭉 찍었는데요. 이것이 지금 모비진이라는 화면 녹화기로 찍고 있는데, 이들이 이거를 지금 프로그램을 중지를 시켰어요. 그래서 헤드폰을 그거를 모비전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서 녹화가 길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껐다 키니까 뒤에가 잘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조금 남은 거를 다시 제가
그 녹화를 해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했냐면요. 예, 여기까지 심폐소생. 예. 심전질환 응급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하는 것처럼 정신질환 응급환자도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쉼터가 아닌 외래 치료를 해야 된다. 예? 예? 여러분들 저기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심정지 환자들 오잖아요. 그러면은 의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주위에 누가 진짜 운이 좋아서 심폐소생술을 해준다든가, 그러려면은 많은 지금 학교라든가 부대 같은 데서 그런 교육을 시키죠. 그런 환자를 만나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또 현장에서 빨리 상황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질환자 또는 예상자들에게도 언제 살인과 흉악범죄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예상자까지도 모두 그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려면은 외래 치료가 필요하다. 외부 치료, 낮 병원화 치료, 긴급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권한을 줘서 모든 행정기관과 사법기관까지도 모든 시민들은 MOU를 맺어서 정신질환자들도 우리 이웃이니까 그렇게 둘러싸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법안인데, 그거를 이쁜 말로 해놨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둘러싼 사람들, 이런 법안으로 이렇게 완벽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민국 좁은 땅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지금 안산 시흥 쪽인데, 지금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부산으로 차를 쏴도 다 따라오고요. 거기 가자마자 어느 식당 들어가도 바로 거기서 또 약을 쏩니다. 조직 스토킹 시작되고 실시간으로. 중간에 내가 어디 아무데나 그냥 차 대놓고 어디 식당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요, 모든 국민들이 협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네트워크로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에게 그 막강한 권한을 주고요. 모든 시민들 단체들이 MOU를 맺어서 그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은 교육들을 시킨다. 지역사회 사람들한테. 그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는 목적으로다가 사고를 막고 시민들을 보호하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강력한 법안을, 그렇게 강력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이것이 이런 법안이 아니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몰랐을 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상황, 이게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정신건강센터장이 시민들을 MOU를 맺어서 하는 거를 모르셨을 때는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이것이 일주일 만에 2016년도에 법안이 발의를 시켰어요. 해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아까 초반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 법안을 시행을 해서, 이런 미국 같은 데는 CIA나 FBI에서 이 화학무기를 60년대부터 쭉 발전을 시켜왔고요. 그 발전시킨 화학무기나 원료나 발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각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쓰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각국 행정기관이나 정부에게 그 기술을 알려주는 걸로 알려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11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화학무기 금지 조약이에요. 화학무기 금지 조약도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굉장히 맹신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세계적인 단체를요. 그 단체들은요, 모두 선진국들이나 후진국, 전부 개도상국이나 전부 같이 가입이 돼 있고 회원국이지만요, 거기도 전부 그 각각 나라들의 이익과 논리로 반영이 되는 기관들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치인들이고 윗선들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투명하게
올바르게만 할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들을 믿죠. 단체건 정치인들이건 믿죠. 많이 믿으려고 노력하죠. 실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부 각자들의 논리대로, 각자들의 이익대로 움직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 이유로 이런 일이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었던 거지. 네. 그리고 그들이 이런 법안으로 인해서 이러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법안도 법안이지만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수년간 이렇게 둘러싸고, 이 경찰서에 여러분들이 가서 신고하면 그들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도대체 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둘러싸냐. 뭐 당신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어떻게 맨날 둘러싸고 그러냐. 돈도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린 별거 아닙니다. 일반 시민입니다. 하지만 이유가, 정확히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이고, 수많은 전 세계 국가들의 자살과 흉악범죄가 일어나고, 정신질환자가 아니더라도 그런 증상을 모두 갖고 있고, 국민 대부분 여러분들은 그거를 잘 견디고 있고 또 잘 슬기롭게 대처하고 있지만, 일부분에서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하니까 정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정신질환자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다툼으로도 그렇게 예상을 해서 그런 사고를 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자기네들 잣대로 해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 일이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국 정부가 하고 있고 정신건강복지법 때문에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 많은 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법적으로 알고 싸우는 거랑 모르고 싸우는 거랑은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예? 알게 될까봐 언론에 이것이 뭐 MK 울트라다, 뭐 TI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너무 길어지네요. 그거 마무리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시고 제 얘기를 잘 듣고 금방은 수용하시기가 힘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오랫동안 그런 자료에 노출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예, 빨리 자료를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조현병 등 정신과 치료제가 다양하고 효과가 매우 좋은 만큼 응급 대응,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가 병행돼. 예? 자, 조현병 정신과 치료제가 다양하고 효과도 매우 좋고, 응급 대응과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능하다? 조현병 치료제가 매우 다양하고 효과도 좋고 응급 대응과 조기 치료와 외부 치료가 가능하다. 이거는 외부 치료가 그 내용도 있나요? 하여튼 그 윗전에 다 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무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치료기, 안전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제약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여 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법,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법을 비롯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역시 복지부 문턱을 넘었다. 자, 혁신의료기기법, 이게 지금 임세원법으로 통과된 거예요.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법. 예? 같은 얘기입니다. 혁신의료기기. 예. 지금 이 화학약품을 정확하게 컨트롤하면서 치료제 역할이나 무력화 역할을 할 수 있게 컨트롤해 가지고 쏠 수 있는 혁신의료기기, 미세 발사체, 안 보이게, 보이지 않게 정확하게 외부 치료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잡아서 채고 가두고 이러면은 전부 법적 소송이 걸리니까요.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죠. 그러니까는 둘러싸고 외부 치료하겠다, 그냥 혁신의료기기로, 약품으로 더 개발시키고 발전시켜서 이런 방법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화학약품으로. 예.
외래치료 지원 제도의 대상을 지역사회 거주 중인 환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외래치료 지원 요건에서 보호 의무자의 동의 의무 조항을 삭제시켰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개인 자료를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 이게 지금 같은 얘기입니다. 외래치료 지원 제도를 지역사회 거주 중인 환자에게 확대하고 요건의 보호, 거주 중인 이 사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확대를 시켜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외래치료를 낮 병원화 해가지고 외래치료를, 외부치료를 외부치료기로 외래치료를 둘러싸고 통제를 하겠다. 예? 감시 통제 하겠다. 예? 자, 외래치료가 뭡니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외래치료가 아닙니다. 외부치료하고 외래치료, 단어를 그렇게 이들이 선택한 거죠. 자, 외래치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약을 타러 가야 됩니다. 병원에 한 달에 한 번씩이고. 예?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보호자한테 알리지 않겠다, 개인한테도 알리지 않겠다. 위에 기사에서 다 나왔죠. 그건 뭡니까? 당신 치료가 계속 병원에서 3개월 있다가 퇴원했어도 계속 치료 받으세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누가 그럽니까? 자기가 받기 싫으면 안 받고, 퇴원했으면 자기가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는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예? 예? 그런데 계속 자살과 흉악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외래치료를 하는데, 그것을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개인 정보를 모두 주는데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보호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알리지 않겠다. 그리고 외부 치료를 하겠다, 지역 사회에서. 그리고 그 인원을 확충을 하고 그 시스템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광역 복지센터하고 시도 군동 면 단위로 다 하고 그들에게 인원 확충을 해주겠다. 모든 지금 지역사회 사람들의 MOU를 맺은 걸 말하는 겁니다. 복지위는 법안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수, 보건의료 인력,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얘기죠. 인력을 확충하겠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이 조직 스토킹, 민간 전파무기 이거를 행하고 있는 이 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시민들, 윗선들, 팀장들부터는 다 뭐 복지사라든가 긴급 대응팀의 그 조직원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나머지는 일반 국민들이고 시민들이고, 그것들을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아까 그 기사까지 제가 읽어드렸죠. 안전교육도 시키고. 25일 있었던 법안소의 의결의 진통을 겪었던 혁신의료기기 및 체외진단기기법도 법사위에 상정됐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혁신의료기기, 계속 이 기기를 혁신시킨다. 보이지 않게, 또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교육도 시킨다 그러겠죠. 예? 예? 체외진단기기, 그리고 그 법, 체외진단기기, 체외진단기기라고 해요. 체외치료기죠. 지금 쏘는 거, 약품, 그 법, 그 방법, 체외진단 방법, 치료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약의 정밀도, 이거를 잘못 조절하면은 사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교육시킨다라는 아까 그 내용이 있었고요. 체외진단 의료기기법안은 일반적인 의료기기와 달리 체외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다. 같은 말씀이죠. 체외에 사용하는 장치이고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체외 의료기기의 특성상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는 얘기죠. 화학약품을 쏘는 거기 때문에 체외에서, 외부에서. 여러분들 정신과 진단 받아보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하시고 있는 분들은. 예? 여러분들 그거 잘못 아닙니다.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그거를 정부가 감추고 있었고요. 여러분들 잘못 아닙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전부 환청 환각 들리고 전부 우울증 무기력 공황장애 다 겪고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냉정해져야 됩니다. 내가 정신질환자라고 이러시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솔직해져야 되고 지금 예? 정확하게 이 상황을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요. 연예인들 전부 공황장애 우울증 아닌 연예인들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진실을 지금 외고 가면은 이 일을 해결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난 아니야. 난 정신질환자가 아니야. 어? 전파 무기 때문에 응? 그래. 그렇게 하시면 예? 그런 마인드로 가시면은 이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실 수가 없고 계속 이들한테 둘러싸이고 그리고 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오해하시지 마시고,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약을 엄청나게 맞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입장이고, 일을 해결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 제 뜻을 아셔야지, 제 말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을 여러를 만났는데요. 전부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거나 또는 이들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제가 계속 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왜 오해하시지 마시고 그런 일이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 왔고요. 있어서 이 일이 펼쳐진 겁니다. 예? 그거를 정확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난 아니야.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일에서 헤어나실 수가 없습니다. 예? 그 지금 기사가요. 그 기계는 외부 치료. 예? 여러분들 정신과 가면은 외부 치료 합니까? 그냥 알약입니다. 무슨 외부 치료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신과에? 예? 외부 치료 어디에 필요합니까? 지금 기사 내용에서 보시듯이 혁신 의료기기, 외부 치료기 안전이 확보돼야 된다. 이것이 지금 화학약품 테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이 상황에서 모든 자료를 이렇게 입수하고 전부 정리를 하고 약을 맞고 이 힘든 상황에 인상을 써가면서 애를 쓰면서 저 오늘 하루 종일 지금 몇 시입니까? 11시 반인데요. 한 끼 먹었어요. 도시락 하나. 예? 빵꾸가 났는데 빵꾸가 났는데 그거 부를 돈이 없어서 제가 이 펌프 차에 그 비상용 갖다가 그걸로 공기 채우고 그러고 와가지고 좀 아까 밥 한 끼 먹고 여기서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힘을 합쳐야 일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자의 재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법에 관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예? 의사인 분도 계실 거고요. 예? 또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예? 예? 또 말씀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각자 재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서로 협력을 해서 일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바람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요, 제가 지금 3년 반의 일을 당했는데 그 일이 어쩔 때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은 제가 이 일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강하게 당하지 않았으면은 이 진실을 저도 알 수가 없었겠죠. 그냥 내 한평생 살면서 이런 일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저만 알고 살다가 죽었겠죠. 근데 이 일을 알게 됐고 또 이거를 모든 진실까지 알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뭐야, 안 찍혔나? 안 찍혔구나. 예, 감사합니다.